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해서 네. 그 사기꾼 김 씨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박영수 특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인 이름 자체가 거론되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책임 일종의 그런 뭐 부담 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우선 좀 황당한 건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네. 청와대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엮었더라고요. 아, 특사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아니 제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어제 좀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팩트가 다르요. 틀렸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김재원 최고위원은 형기에 대한 복무 기준이 없다. 특별사면 같은 경우 가석방은 그게 있지만 가석방은 있지만 특별사면은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분 검사 출신이신데.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8.15 특별사면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특별사면의 형기 기준과 똑같았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그때 김재원 최고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적용했던 특별사면의 기준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나 이런 걸 보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속칭 물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조건 청와대를 엮으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보면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 피해자와의 피해를 복원해야 그렇죠. 특별사면의 전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예. 제가 그런 이야기 듣도 보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일부 변호사들은 그 얘기를 하던데요.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복구가 있어야 그 조건이 맞습니다. 된다. 그것은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을 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이지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이게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관된 사람들이 보면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도 지금 다수의 이름이 좀 나왔고 언론인도 지금 뭐 2명이나 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의 성격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이 성격을? 사기 사건이죠. 사기 사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규정해내는 것, 파악하는 것,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도되는 것으로만 봐서 보면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고 예컨대 지인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사기 사건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언론인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언론인이 그런 투명하지 못한 그런 반부패적 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제대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도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제도를 만들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이제 당내 이제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윤건영 의원님은 중립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경선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뭐 드릴 필요는 없고 드려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대깨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발언은? 우선 송 대표는 특정인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먹잇감을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잇감? 먹잇감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보수 언론이라 특정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되면 안 되고 저는 당원들이 화를 내는 본질적인 부분은 뭐 특정 용어를 사용했냐 아니냐 보다도 과거 선거든 앞으로 다가올 선거든 그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당원들 탓, 일부 지지층의 탓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의 승패를 당원 탓으로 돌려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원만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원과 지지층을 버리고 하는 건 선거를 치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라는 건 전 덧셈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서 뭐 제로가 돼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송영길 대표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려고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일부 언론은 송영길 대표 이런 발언을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네. 설령 거기서 조금 그 성과가 있다더라도 다시 빠져나가는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선거라는 거는 보태야 되는 건데 네.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면 그게 무슨? 근데 이런 발언이 중도 확장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괜한 논란을 또 한 번 더 확대 재생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중립을 표방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관전평은 가능한 것 같은데 좀 흥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흥행의 시동을 걸었다. 시동을 걸었다? 예, 그 정도가 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인단 모집 경우만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26만 명까지 제가 보는데 그 사이 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2년의 기준으로 보면 2일차에 4만 명이었대요. 경선인단이. 그리고 2017년 대선에는 9만 명이었고요. 이 뜨거운 열기가 좀 더 확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데 결선 투표가 12만 명 정도 왔다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당도 새로운 참여 그리고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우리 지지자들 좀 격발시켜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후보자 간의 토론이 이제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과열 양상이라고 보니까 아니면 저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전자로서 내용의 수위 문제가 아니라 전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신상에 대한 검증보다는 제대로 진짜 민생 대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집권 여당에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저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도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의 총합이 49%면 선거에서 무슨 그 득이 있겠습니까? 50을 넘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51%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전체가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전 신경도 써야 되지만 단체전도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질문인데요. 탈원전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던데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이전에 어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지키는 기준인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걸 어겼다라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인가요?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일정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 17년 봄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 일정이 지하철 타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거고요. 공식적인 첫 일정이 뭐였어요? AI 방역 일정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근데 그때 화제가 됐던 게 본인은 AI 방역과 관련해서 방호복을 입고 이제 멋있게 사진을 찍었지만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나 기자들은 방호복을 전혀 입지 않았어요. AI 방역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쇼하러 갔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윤 후보자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게 점에서? 어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도 첫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제 길을 좀 의심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결국 저녁에는 정정을 했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일종의 사고가 터진 셈이죠. 근데 사고가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고 계시던데 상대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공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반대를 만의 구호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구호.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월성 원전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와 관련해서
계속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예. 검찰이 해야 할 수사, 예. 하고 싶은 수사는 마음껏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산업부에 대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서 전직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배공규 전 장관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네네.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이 구속만은 안 된다라고 회유를 해왔다라는 어떤 주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현수 전 수석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네.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뭐 저는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터무니없다. 네.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반문정서에 올라타기 위한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 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 준비 부족을 그 어떤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는 걸로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반대를 위한 레토릭만 있는 거지 컨텐츠가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딱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 참여한다고 일단 본인이 밝혔는데 네. 다시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요. 네. 뭐 이게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클 거냐 아니냐라고 보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단기 속성 가에 몇 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현직 감사원장에 있을 때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근데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냥 여러 명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대선 행보를 그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서로 경쟁을 하시든 협력을 하시든 뭐 그분들이 판단할 영역인데 네.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경우 말씀이시죠? 뭐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 추경 이제 편성됐고 이제 국민 지원금 이야기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뭐 전 국민 또 90% 이야기 나오던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당정 협의를 통해서 80%를 지원하자라는 것이 결정을 했고요. 이게 입법부인 국회로 그 안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민주당의 정책의총을 열어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100%를 지원해서 그렇죠. 구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고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다 두텁게 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쪽이 뭐 이거는 절대적 선악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민주당 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계속되면 혼선으로 계속 묘사가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논쟁을 벌려서요. 네.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